네. 오늘은 재소전 화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효과적인 재소전 화해, 적절한 임대차 계약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소전 화해 할 때 거의 뭐 한 9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임차인 명도 기간이 다 되거나 아니면 차임을 연체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을 명도하기 위한 목적, 이 목적으로 주로 재소전 화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재소전 화해를 할 때 임대차 계약에 기반한 그런 재소전 화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소전 화해 내용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은 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재소전 화해는 또 내용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것은 당사자의 합의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토시 그대로 이렇게 베껴 가지고 그걸 재소전화해로 만드는 그런 이제 경우, 심지어 이제 법률사무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물론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계약서는 계약서답게 써야 되고 또 재소전화해 그 신청 취지 이런 부분들은 또 화해 조항들은 화해 조항에 맞게끔 법의 요건에 맞게끔 그렇게 변환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변환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어떤 틀 이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거의 일치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재소전화의 보수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변호사 보수가 많이 싸져야 되는 거죠. 보수가 많이 저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소전화해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합의된 당사자의 어떤 그런 의사를 재소전 화해 조항이라고 하는 문구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정도, 그리고 그 변환시켜서 법원에 제출한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가서 판사하고 의논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합의가 틀림없는지 이런 정도의 의사 확인을 하고 나서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어떤 복잡하고 판단을 요하고 이런 그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싸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부 이제 법률사무소는 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그 재소전화의 실상 이런 거에 좀 걸맞지 않는 보수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보수는 또 싸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소전화해라고 한다는 것이 좀 효과적으로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잘 만들어야 그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재소전화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임대차 계약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이 잘 못 만들어져 있으면은 뭐 아무리 재소전화해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그 조정하고 잣구를 뭐 하더라도 그 합의의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소전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안에서 그대로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건물 임대차를 할 때, 건물이 이제 노후화돼서, 조만간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이제 다시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건물주들이
자주 넣어놓는 문구가 재건축이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재건축 이후로 앞으로는 갱신 요구를 이제 못 받아주겠다. 갱신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약서에 넣어 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임차인과 합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재소전 화해로 그대로 통과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 갱신요구권, 10년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에. 그런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못해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임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반되는 그런 문구거든요. 그런데 상임법의 그 갱신요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을 이유로 그 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는 법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이 임대차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임대차를 시작할 때 들어올 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재건축의 예정 시기 또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 이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좀 재건축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걸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가 몇 년씩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는 그런 이유로 갱신을 앞으로는 안 해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임법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상임법에서는 갱신 요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10년 동안은 갱신 요구가 보장되는 그런 효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임대인이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다르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임대차 기간 도중에 예를 들면 그 계약 이제 갱신을 하면서 2년 연장을 했는데요. 그때 임대차 계약을 쓰면서 그 재건축을 한다라고 이제 임대인이 고지하게 되면 그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쓰시면 그게 아까 상임법의 그 강행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취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결과물은 비슷하잖아요.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안 받아준다는 것과 또 어찌 보면은 계약 기간 도중에 재건축을 이유로 중대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임차인에게 뭐 그 10년 동안 보장하는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보장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취지도 비슷하고 오히려 또 생각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또 더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상임법에서 상임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하는 갱신 요구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는 임대차 기간의 중도 해지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리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차라리 해놓게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유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재소전화의 단계에서는 많이 통과되기도 합니다. 인정되는 거죠. 판사가 문제 없다고. 물론 뭐 이게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뭐 제가 알기로 대법원 판례까지는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급심에서는 그걸 유효하다. 두 사람 간의 그런 중도 해지 합의, 재건축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 합의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급심 판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갱신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잘 다듬어 놓으셔야 그게 재소준 하에로 그대로 이어져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라고 하죠. 그런 기판력의 효력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잘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상임법이라고 하는 이제 상가 점포 임대차 관련해서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런 강행 규정을 잘 보셔야 되고, 주택 같으면은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죠. 그런 강행 규정을 좀 잘 보시고 나서 그 부분에 어긋남이 없이 임대차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이제 모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굉장히 임차인한테 유리하게끔 강화됐어요.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5년에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역사상 처음이죠. 그 다음에 또 2018년에는 갱신요구권이 그동안에 5년 보장되던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어떤 권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의 틀 안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재소준 화해로서 잘 마무리되는 기판력의 효력을 가지는 그런 마무리 작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